자, 오늘도 미호천 항상 오는 포인트에 나왔고요. 지금 시간이 1시 10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오늘은 없어요. 어제는 아예 낚시를 못 왔고요. 지금 둘째 녀석이 갑자기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막내 셋째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육아를 좀 도와주느냐고 어제도 낚시를 못하고 오늘도 애기 병원에 갔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짬낚을 나왔어요. 지금 오늘 어디서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이게 흙 물만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뭐 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돼서 나와봤는데 다행히도 물색은 멀쩡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비가 오면 조류가 또 다시 빨라져요. 항상 낚시를 같은 곳에서 해도 뭐 수량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이제 뭐 전혀 다른 장르의 낚시가 되고 또 더 전혀 다른 패턴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조류 때문에 흘림 낚시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낚시가 늘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 같은 뭐 곳에서 하는 그런 약간 지루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또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제 물가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또 오늘은 전혀 알 수 없는 낚시가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물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으로 보아도 지금 조류가 좀 다시 빨라진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조류가 빨라지면 그만큼 밑걸림도 좀 더 심해지고 이제 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어찌됐든 운용을 하려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도 해야 되지만 좀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전혀 이제 평소에 하던 낚시와 다른 낚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낚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물가에 서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반가운 얼굴로 이런 또 날씨 속에 쏘가리를 만나는 기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처음 이제 어떤 물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저는 보통 10분의 1, 무조건 10분의 1의 내추럴 칼라, 지금 초록색 내추럴 칼라 웜을 장착했고요. 저는 10분의 1로 조류 속도, 그리고 어찌됐든 뭐 패턴이나 이런 것을 좀 빠르게 이제 좀 포인트 탐색을 할 때 10분의 1을 장착해서 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비가 오고 있고요. 물가에 수면 위에 고기들이 그래도 좀 움직이고 노는 게 보이네요. 자, 오늘은 마리수가 나와줄지 아니면 한 마리라도 나와줄지 아니면 꽝을 칠지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운영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조류 때문에 계속 라인이 흘러서 오기 때문에 밑걸림도 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포인트에 가거나 다른 조사님들 보면 낚시할 때 이렇게 활 튕기듯이 상당히 막 팡팡 막 진짜 막 끊어지듯이 막 튕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튕기실 필요 없어요. 라인을 살짝 튕기셔도 충분히 다 빠질 건 빠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튕겨보다 보면 처음에 딱 튕길 때 빡빡하게 그냥 완전히 튕긴 느낌은 거의 그냥 한두 번 튕기시다 포기하시고 그냥 끊으시는 게 릴 보호에도 좋고 로드 보호에도 맞는 거고요. 이렇게 튕기실 때 지그가 마치 약간의 틈이 있어서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90% 이상이 빠지는 그 밑걸림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튕기셔도 충분히 빼내실 수 있고 이제
튕기실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위로 일자로 튕기시는 게 아니에요. 일자로 그냥 튕기시다 보면 오히려 빠질 수 있던 밑걸림도 더 강하게 박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튕기신다고 해서 다 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옆으로 눕혀서 대각선 왼쪽으로 튕겨야 빠질 때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야 빠질 때가 있고, 이 상황에 따라 각도에 맞춰서 튕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에 맞게끔 잘 튕기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것도 어떤 기본적인 낚시의 스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다 빠지는 밑걸림도 여기가 분명 빠지던 자리인데, 빠지던 돌인데 하면서 무조건 튕기시면 라인도 다 쓸려서 망가지고 로드도 부러질 수가 있고 릴도 다 손상이 가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조류가 다시 빨라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계속 박히고, 박힌 상황에서 또 조류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빠졌던 돌도 안 빠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조류가 이렇게 힘으로 계속 밀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튕기실 때는 조류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웜이 이렇게 내려왔던 방향으로 튕겨 보시다가 이게 안 빠진다 그러시면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다른 피해를 보지 않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조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밀기 때문에 평소에 있던 그 돌, 내가 알고 있던 돌이어도 물속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비 오는 날은 아니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댐을 개방했거나 이렇게 그럴 때는 참고하셔서 그걸 감안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낚시 삶의 지혜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가장. 근데 많은 부분 그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이렇게 감안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놓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항상 왔던 자리여도 조류가 있는 날에는 과감히 이렇게 끊잖아요. 몇 번 튕겨.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활 튕기듯이 튕기지 마세요. 그러면 빠질 것도 오히려 더 걸려버리고 다 망가져요. 정말 다 망가져요. 그냥 살짝 톡톡 쳐도 평소에는 다 빠져요. 90% 이상 빠져요. 그러니까 살살 튕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물색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물도 안 뒤집어지고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고기가 나와줄지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그게 낚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신나게 촬영을 하며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만 튕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이거 조류에 지금 밀려서 제대로 막혔어요. 저처럼 그냥 과감하게 끊으세요. 비 오는 날 어쩔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이제 뭐 좀 튕겨서 그게 빠질 것 같은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몰라도 비 오는 날, 조류가 흐르는 날은 이게 힘들어요. 저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끊으려다 이렇게 바늘만 휘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휘어나왔을 때 꼭 이렇게 찔러보세요. 저는 제 살을 이렇게 찔러보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이제 전혀 손상이 안 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휜 것만 조금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오늘 낚시를 길게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쇼크리더 이지블러드 노트 제가 쓰는 법 뭐 하나 왔어요. 네, 왔습니다. 자, 와줬어요. 와, 자, 쏘가리일지 쏘가리인 것 같아요. 자, 쏘가리가 나와줬습니다. 기분 좋게 쏘가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정확히 먹었고요. 자, 오늘 바로 아파. 자, 오자마자 10분도 안 됐죠? 10분 만에 첫 쏘가리 만났습니다. 이야, 기분 짱이네요. 이렇게 첫 쏘가리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와갖고 지금 막 첫 쏘가리를 만났고요. 제가 며칠도 안 됐죠? 이틀 전? 3일 전에 이렇게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에 좀 이렇게 생각이 빠져 있어갖고 이제 뭐 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쏘가리를 이렇게 웜도 빼고 만지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쏘가리 가시.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드는 생각이, 만약 옛날 시대에 왜 고문 같은 것도 있었고 고문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고문 같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형벌 같은 거 있었을 때 이제 쏘가리 만약 가시로 찔렀었으면 이제 최고의 고문이자 형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쏘가리 가시 찔려서 죽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끄고 조심조심해서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비 오는 날을 좀 그닥 괜히 이렇게 비 오는 날을 제가 좀 낚시를 시작하고 나, 옛날엔 비 오는 게 싫었어요. 비 맞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이제 낚시를 시작하고 나서 또 쏘가리 낚시 쪽으로 오고 나서 비 오는 날을 상당히 설레하게 됐어요. 설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가 맨날 같은 이제 이곳에 항상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쏘가리를 어느 정도 잡다 보면 분명 쏘가리 이제 수도 이제 어쨌든 저 외에 다른 분들도 와서 낚시를 하실 거고 뭐 이래저래 쏘가리 개체수도 줄고 또 있던 쏘가리들도 더 예민해져서 낚시가 더 힘들어지고 이제 많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오면 어쨌든 수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쏘가리는 이제 이동하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쪽서부터 이제 고기들이 계속 솟아해요. 이제 여러 여울을 지나 어떤 보 같은 데를 지나 솟아하면서 여기가 최상류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선 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가 오고 나면 계속 쏘가리 개체수가 충당이 되고 또 그만큼 또 새로운 쏘가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쏘가리 얼굴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을 좀 더 기다리게 됐고 설레어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숨이 차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쏘가리 가시 진짜 정말 조심하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살짝 찔러보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살짝 갖다 손을 대서 찔러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심하세요. 진짜 죽습니다. 그거는 찔려본 자들만 알아요. 뭐 어떤 분은 2주 동안 죽는 줄 알았다, 어떤 분은 뭐 몇 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다, 어느 분은 뭐 하루 왼종일 죽는 줄 알았다, 뭐 다양하게 그러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감사하게도 30분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운이라면 운이지만 저는
한 30분만 죽을 뻔했고요. 그 아까 방금 영상에 찍혔는데 한번 밑걸림에서 이게 빠지면서 바늘이 휘었는데 제가 만져보고선 괜찮다 그랬잖아요. 바늘이 전 그 바늘 휜 것만 잡아주고선 지금 쏘가리 한 마리를 마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만 살아있으면 정말 그냥 그대로 휭새만 잡아주시고 써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또 채비를 교체하시는 분들은 뭐 교체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인데, 그래도 좀 채비 손실을 덜하고 좀 아끼시려면 저같이 뭐 어떤 분들은 샤프너라는 것도 갖고 다니면서 바늘이 까진 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숫돌에 칼 갈듯이 갈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끊어지지 않고 바늘 날만 살아있다면 휘어진 것만 충분히 잡아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스쳐 쏘가리를 만났고, 자, 오늘 이렇게 아무래도 물 상황이나 조류 때문에 밑걸림이 상당히 심하네요. 지금 상당히 빠르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앵글이 안 끊어지네. 이상하게 오늘 또 계속 바늘만 펴지고. 자, 이렇게 계속 웜이 빠질 정도면 한번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그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는 낚시 하시는 분들 신발에 막 찔릴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잘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가 항상 빈통, 지그헤드 다 쓴 빈통을 하나씩 여기 재떨이경 갖고 다녀요. 그래서 걷다가 다시 이따 담아갈 거고요. 아이고, 네.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좀 첫 쏘가리를 일찍 만났네요. 운치 얼마 안 돼서. 10분의 1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것도 만약 바로 걸려버린다면 좀 한 단계 가벼운 12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오히려 또 너무 가벼운 16분의 1로 바꾸면요, 조류 때문에 이렇게 빨리 흐르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더 가벼운 게 밑걸림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밑걸림이 더 16분의 1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는 무겁게 쓰는 편입니다. 조류가 있는 날에는. 자, 방금 마수했던 것도 칼린스 웜이고요. 지금 쓰는 것도 칼린스 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자주 또 수달이 출몰을 하는데요. 오늘은 수달만 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수달이 나오면 힘들게 이렇게 온 낚시 다 걸렀다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 수달이 살아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돌 위에 보면 수달 뽕들하고 고기 뜯어먹다 남은 사체들이 있어요. 밤에도 이제 간혹 퉁동퉁동 계속,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눈에 반사되는 그 프레쉬 불빛이 수달이에요. 자, 또 똑같은 데서 걸렸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조금 빠르게 운영을 해갖고 살짝 위에 걸려서 빠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쏘가리를 향해 캐스팅. 그래도 비가 지금 많이 잦았어요. 이제 부슬비처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곳은 다리 밑에 포인트라 이제 다리 밑에서는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감사한 환경이 돼 있고요. 단지 단점이라 함은 고속도로 다리 구간만큼만 비를 안 맞기 때문에 그 외의 구간을 벗어나면 비를 맞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낚시를 비를 안 맞고 피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또 그만큼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입질 왔어요. 자, 왔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쏘가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히 스킨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쏘가리 만나고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두 번째 쏘가리. 자, 사이즈가 오늘 고만고만하네요. 아이고, 사이즈가 고만고만해요. 아파. 자, 두 번째 쏘가리 만났습니다. 이쁘네요. 자, 또 가시 때문에 겁나갖고 카메라를 끄고 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1도 이렇게 빠르게 액션을 주는데도 지금 체리가 계속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지금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떠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르고 또 여기에 수심을 알고 계시면 그에 따라 이제 비가 오는 수량 좀 대충 감으로 계산하셔서 이것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다. 예, 어떤 계산이 나오시면 하시던 거에서 살짝 변형을 주시든지 그대로 그냥 액션을 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쏘가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정확한 답은 던져보고 채비도 이것저것 바꿔보고 현장에서 빨리빨리 부지런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른 답이고 이제 제일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낚시는 저는 절대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이 낚시꾼들은 손에 감이라는 게 있고 손이 또 낚싯대가 이 감도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이제 저는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렸어요. 빠졌어요. 제가 이거 진짜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튕겨도 보시면 제가 살살 튕기잖아요. 이게 저는 습관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전 진짜 살살 튕겨요. 저는 이렇게 살살 튕겨도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튕기셔도 90% 이상은 다 빠집니다. 자, 입질이 왔었는데 좀 지금은 쏘가리 입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투둑거리는 거 보니까 베스가 지금 그걸 이렇게 쫓아와서 투둑투둑 계속 치는데 저건 베스니까 치우는 걸로. 지금 대상으로는 베스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캐스팅. 자,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빠지죠. 제가 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본 적도 없고 여기가 물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튕겨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생각 없이 튕기지 마시고 항상 낚시하실 때 조금만 상상을 하면서 튕기시다 보시면
지금 지그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흔들거리는 걸 보니까 분명 빠지는 밑걸림인데, 어디 쪽으로 내가 튕기면, 어느 방향으로 튕기면 쉽게 빠지겠구나, 그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돈도 아끼시고 채비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상당히 채비 끊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도 아깝고 또 지그도 아깝고 몸도 아깝고. 근데 때로는 과감하게 끊는 게 이게. 자, 다시 10분의 1로 해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핫핑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라인이 쓸렸나 안 쓸렸나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가 쓸렸네요. 자, 여기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자, 쓰레기는 지그랑 같이 모아서 제가 챙겨가는 걸로. 다시 10분의 1로 해서 핫핑크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이렇게 해서, 자, 돌리고 가끔 이렇게 삑사리 날 때가 있어요, 돌릴 때. 그러면 뭐 일단 침 묻혀주시고 꽉 잡아 당겨주시고. 핫핑크 딱 하나 남았네요. 이 봉지도 아까도 칼린스 웜도 같은 봉지 다시 집어넣고요. 그 봉지도 다시 주머니 속으로. 자,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께 저 역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낚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챙겨가는 걸로, 스스로 문명인이면 문명인답게 이렇게 도덕을 지키시는 게 저는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핫핑크에 100% 밑걸리기 전에 한 마리 나와준다 제가 예상을 하면서, 자, 요거는 웜이 제발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더 흘려서 오겠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어느 구간에서 밑걸리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자, 아까는 이쪽에서 회수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회수가 되고 있죠. 이렇게 똑같은 빠른 액션이어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저도 나름 지금 스테이나 폴링이나 그런 기법을 주고 있어요. 무조건 뛰어서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도 지금 바닥층에서 놀게끔 바닥에서 저도 살짝 띄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막 크게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조류도 있고 좀 수심도 더 깊어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바닥층에서 고기가 덮칠 수 있게, 은신에 있는 쏘가리가 튀어나와서 먹을 수 있게 최대한 돌파구에 붙여서 액션을 주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지금 뭐 빠르게 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이 쌀쌀하네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자, 걸렸는데 저기는 빠지기 힘든 돌이에요. 네, 핫핑크 잘가. 핫핑크 날렸어요. 핫핑크. 비 안 오는 날은 최대한 지그헤드를 아끼려고. 자, 마침 쇼크가 끊어졌네요. 이게 잘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쇼크 오늘 매는 법도 이왕 이김에 한번 여기 필드에서 좀 보여드리고,
또 자세한 거는 좀 굵은 줄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충 몇 미터 주세요, 뭐 몇 센치 주세요 하시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전 감으로 한 3바퀴 정도 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식해서 정확히 뭐 계산하고 쇼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바퀴 그냥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팔자 매듭 라인이 이렇게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뒤로 한 바퀴 돌리시고 여기서 다시 앞에서 군형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팔자가 나와요. 팔자가 여기서 자 뒤에서 내 얼굴 쪽으로 한번 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팔자 구멍에는 위에서 아래로 관통을 시켜주시면 다른 팔자 그 이지블러트 오리지널 그거보다 더 확실히 더 강하게 매듭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바퀴 정도, 2바퀴 정도 손에서 감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야간에 귀찮다고 쇼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간에는 좀 힘들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야간에도 이렇게 쇼크 리더를 꼭 매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것도 침을 이렇게 묻혀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당기면서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자 벌써 다 됐습니다. 그렇게 쇼크 리더만 조금만 처음에 귀찮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금방금방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쇼크 리더를 하셔서 원줄 보호도 하시고 쇼크 리더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떤 미끌렸을 때나 고기 걸었을 때 뭐 그런 데에도 효과를 보시겠지만 특별히 액션 주실 때 액션의 어떤 액션의 크기나 액션의 그 나오는 모양이나 그런 부분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쇼크 리더를 저는 강추합니다. 저도 상당히 귀찮은 걸 많이 싫어하고 예전에는 원줄 그냥 직결로만 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나름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효과가 있고 확실히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죠. 자, 이제 좀 마스크를 또 끼고 흘러내려서 서리가 끼고 이건 너무 기네요. 핫핑크를 잃어버렸으니 뭘 써야 되나. 이거는 네 모토오일 네, 모토오일색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토오일색으로 쓰고 바람이 갑자기 좀 세게 부네요. 춥습니다. 추워요. 자, 모토오일색 자, 모토오일색이요. 자, 지금은 좀 다른 방향 여울 꼬리 쪽을 향해서 한번 캐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여울 흡수되는 여울 꼬리 부분. 어찌됐든 한 군데만 계속 캐스팅 하는 것보다 또 고기가 어떻게 보면 이 랜딩 하면서 텀벙이고 막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이런 고기들이 그걸 보고 예민해져서 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감안하셔서 잠시 또
다른 곳에 캐스팅을 하셔서 다른 곳에 낚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런 긴장했던 고기들이 긴장감을 다시 늦춰요. 그럼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포인트를 다시 살려놓으려고 다른 지역도 다른 쪽으로도 좀 캐스팅을 해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또 보호를 위해서 중간에 카메라가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때 랜딩할 때 히트해서 다시 키는 걸로 하고 일단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뿅. 방금 카메라를 끄자마자 제가 저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흘렸는데 저쪽으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흘렸는데 여기 바로 앞에까지 와갖고 덮치다가 제가 너무 빨리 꺼내는 바람에 돌아가는 걸 제가 확인했고 이 밑으로 이렇게 떠내려가길래 지금 저 밑에 부분으로 던져서 밑에서부터 지금 위쪽으로 거슬러 올리는 낚시를 지금 막 시작했어요. 첫 캐스팅을 했고요. 어찌됐든 조류 때문에 저쪽으로 캐스팅을 해도 금방 이쪽 사이드 수심 얕고 돌들 많은 곳으로 붙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요거를 업스트리밍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조류가 흐르는 밑에 부분에서부터 위쪽으로 지금 조류를 거슬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류가 흐를 때는 사실상 제가 저쪽으로 캐스팅해도 바닥에 가라앉는 것만 좀 늦을 뿐 대각선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들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쪽으로 캐스팅인데 금방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던지고 싶은데 뭐 어느 물꼬를 알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스팅 위치나 그거를 선택하셔서 이제 전 구간,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구간을 다 탐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한 특정 원하는 구간 딱 한 곳을 위주로 탐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조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물론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흘릴 때는 또 다른 얘기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를 이제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벌써 저쪽 가까이 던졌으면 저한테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이제 사실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춥네요. 밑에 쪽에 고기들이 저기 물 멈춘 자리나 저런 곳에서 지금 수면 위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활발하게 노는 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계류 쪽에서 또 아니면 이런 강가 쪽에서 배스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저렇게 물 도는 곳, 물 도는 데가 아니라 물이 멈춘 자리, 조류가 없고 물이 멈춘 자리에 항상 은신해 있는 걸 제가 수차례 이제 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 멈춰 있는 자리 그곳을 탐색하시고 노리시면 거의 90% 이상은 만날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것이고
만나시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저 원래 하던 자리에서 잠시 저 포인트 이제 아까 두 마리 마수하면서 고기들이 또 경계할 고기는 경계하고 소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지금 잠깐 하류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저쪽 위로부터 이렇게 조류에 맞춰서 좀 흘림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지금 와서 첫 캐스팅을 시작했습니다. 흘림 낚시를 제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정확한 정의도 좀 찾아보기 어렵고 이론만으로는 좀 막상 필드에서 해봤을 때 많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꺼려 하기도 했던 낚시고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한 낚시인데요. 흘림 낚시는 그냥 가장 기본은 조류, 라인 텐션, 모든 낚시의 기본은 라인 텐션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베스도 그렇고 쏘가리도 그렇고 라인 텐션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조류가 흐르는 속도만큼 릴링을 따라가 주시면서 라인 텐션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바닥에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라인 텐션에 중점을 두시면서 액션을 최대한 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라인이 느슨해져 있고 라인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액션을 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흐르는 속도에 맞춰서 라인을 회수해 주시면서 라인의 텐션이 느껴지실 때 액션을 주시면 액션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걸 봤어요. 또 조사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어디를 잡아서 해야 될지 좀 지금 여기서 흘림 낚시를 좀 하면서 재미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 혼자 하고 있어서 좀 선택의 폭이 있었는데 누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원하는 자리를 선수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저분이 계속 하시면 어쩔 수 없고 저분이 안 하시고 계시면 내려가서 흘림 낚시를 하는 걸로.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서 위로 던져서 흘림 낚시를 하려고 내려가고 있고요. 오신 조사님도 그렇고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보통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으로 캐스팅을 하면 기본 매너와 예의상 남이 하는 구간에 엇갈려 던지진 않는데 아까 처음 왔던 그분도 그렇고 지금 저분도 올라와서 제가 던지는 쪽에다가 지금 엇갈려 던져서 어찌됐든 제 기본적으로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가에 전세를 낸 것도 제가 주인도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섭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양보하고 내려왔고요. 보통 여러분들도 필드에 가시면
이렇게 남이 먼저 와서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생각해도 기본적인 예의고 매너잖아요. 남이 먼저 하고 자리 잡아서 하고 있으면 그 많은 넓은 이런 물가에서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비켜서 해줄 수도 있는 게 지금 서로 상호 간의 예의인데, 남이 하던 말 그냥 붙어서나 거기 던지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캐스팅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거나 서로 힐링을 하러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서로 상호간의 기본 예의 범들만 잘 지키시면 물가에서 만나서 어떻게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친구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한데,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가 이제 와서 첫째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 다 됐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철수하는 마당에 캔을 킨 이유는 아까 뭐 쓰레기 혹시나 우회들 하실까봐 카메라 켜놓고 제가 버린 쓰레기는 제가 챙겨가는 거 영상으로 담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제 쓰레기는 여기다 모아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